제가 다음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하면 떠오르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엔싱의 김혜연 대표님께서 미래 농업의 대안 스마트팜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엔싱이라는 회사고요. 이제 5년 정도 이제 되어가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랑 처음에 이제 회사를 차릴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재미난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지 못하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를 이룩을 하면서 이제 투자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네 라고 해서 정말 의도치 않게 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내부에 농업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농업의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만의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보게 됐고 좀 다르게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의 저의 모토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이상한 일도 해보고 그리고 좀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 들어가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좋게 그때 당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떤 회장님의 회사랑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 부지가 원래는 공장이랑 창고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였는데 이 부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양액 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농업을 처음 겪은 게 이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토마토 농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으로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냥 시장에서 드시는 토마토, 한국의 거의 시설원예 기준의 토마토 시장은 거의 시설원예가 거의 시장을 100%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2010년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노지에서 나는 토마토였고 온실을 설치한다고 해도 나무로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리고 비닐을 살짝 덮어놓는 정도의 온실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죠. 그러고 나서 토마토가 굉장히 잘 키워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재배사 분이라는 토마토를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재배사 분을 저희가 첫 작기에는 모셔갔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근데 둘째 작기에는 그분이 한국에서 안 오셨어요.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김치도 없고 가족분들도 멀고 내가 굳이 거기 너무 고생스러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셔서 우즈베키스탄에 안 가시니까 토마토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이제 깨달은 건 농업이라는 것도 하드웨어, 이 농장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저희 IT 쪽의 말로는 이제 OS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 지금은 사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원래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런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지 않아도 뭐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태를 볼 수 있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이제 2012년도인데 지금은 이제 IoT라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되셨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물 인터넷이 뭔지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굉장히 기회가 좋아서 또 개방형 IoT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 과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초기 버전의 이제 농장 모니터링 센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실제 한국에 있는 농장에 적용을 해서 1년 정도 운용을 해보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농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포럼에서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스마트팜이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스마트팜이 현재의 농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거냐.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제 답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내에 100%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스마트폰을 쓸까요? 그래서 제가 한 기억하기로는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과연 이걸 뭐 일반인 사람들도 다 쓸 거냐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막 상용화되던 시점에도 굳이 뭐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이유가 있냐. 더 그 전에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컴퓨터는 뭐 연구기관이랑 뭐 병원이나 군사시설에서 쓰는 거지 개인들이 컴퓨터를 쓸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농업에 있어서도 이런 IT 기술 그리고 IT 기술이 적용된 이런 스마트팜이 그냥 100%가 다 될 거다 농장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유리온실을 자동화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농장의 형태는 스마트팜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농장을 좀 세대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장 1.0은 이런 농장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한 9,500년 전부터 수천 년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장 형태인데 이런 1세대 농장 자체도 스마트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큰 땅을 가진 농장에서 이런 농장에서는 주로 이제 뭐 옥수수나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곡류를 재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런 농장들은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뭐 종자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팜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으로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심지어 뭐 최근에 있는 미국의 뭐 기업들은 이런 기후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토질이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확량 그에 따른 수익성까지도 예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장 2.0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과채류, 그래서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은 이런 농작물들이 주로 재배가 되는 형태고요. 이런 농장은 뭐 네덜란드의 회사가 주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 주로 농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 온실의 환경을 좀 자동으로 제어하는 식의 이제 스마트팜으로 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외부 환경이랑은 좀 다르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환경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스마트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 채소 같은 경우가 하나 남은 미지의 영역이 이쪽입니다. 뭐 허브류라든지 이제 상추 같은 잎을 먹는 채소들. 이 채소들은 또 특징이 앞에 곡류나 과채류는 어느 정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뭐 곡류는 몇 년 이상 보관이 되고 과일이나 과채류도 뭐 잘하면 뭐 한 1개월까 1, 2개월도 보관이 되다 보니까 좀 먼 곳에 농장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짧으면은 단 몇 분 안에도 상품성이 그냥 제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심 이런 소비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작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재배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재배를 할 수가 있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버티컬 팜이나 뭐 국내에서는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류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심지 그리고 기존에 원래 농업 자체가 없던 국가들에서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구분을 하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이제 운영 시스템 자체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세대 농장은 그 운영 시스템 OS가 누구냐? 바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뭐 완전히 그냥 지구의 환경에 맞춰서 작물을 재배해야 됐던 그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체제가 사람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3세대 농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제어를 해서 거의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마치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변하는 것처럼 농장도 그냥 자율 재배 농장으로 계속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뭐 히스토리이고 풋프린트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는 제일 먼저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어떤 뭐 스마트 팜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팜을 만들기엔 너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뭐 MVP라고도 하는데요. 농장 중에 가장 작은 형태가 뭘까? 그게 하나의 식물이었고, 또 농업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해본 접점이 뭘까? 그게 화분이라는 형태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나온 이 스마트 화분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팀이 모였고요. 근데 이 제품을 말 그대로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럼 어떤 게 제일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화분의 구성체인 뭐 플라스틱 조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가?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식물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품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나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이제 가드닝 저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식물을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앱을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 한 2달 만에 그냥 빠르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략 한 8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순 가입자를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광고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까 번역을 한 것도 저희가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거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야, 나는 이게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우리는 영어보다는 뭐 중국어가 더 편해, 아니면 그때 뭐 프랑스어 그리고 러시아어 이런 것들도 저희 유저들이 알아서 번역을 해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반영을 해준 뭐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그 스마트 화분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것도 저희는 국내보다는 킥스타터라고 해외에서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저희가 만들고 나서 그때 IoT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떤 산업적인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저희 회사도 조금 성장을 하게 됐고, 이 화분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농가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화분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따로 어떻게 살 수 없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어서 저 화분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따로 전부 다 모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농장이나 적용해서 저희가 환경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IoT 기반 센서들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 토마토 농장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딸기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 시스템 자체를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딸기를 재배를 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재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어떤 농장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보다가 17년도에는 저희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모듈형으로 이제 농장 재배 설비를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농장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그 강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업, 여기에서 혹시 농부가 꿈이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좀 어린 친구들 중에 내가 농부가 되고 싶다 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내 아이한테 야, 너는 훌륭한 농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농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이렇게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농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반대로 IT 업계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그 아까도 많이 영상에서 나왔지만 3살짜리 아이들도 막 유튜브를 찾아서 영상을 막 봅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가 나온 지는 한 80년대 뭐 중반 뭐 이렇게 되는데 80년대 그 기준으로 지금의 그 아이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영상이나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찾아서 보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석박사급 이상의 컴퓨터 운용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런 많은 제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나오고 그게 손안에까지 들어오니까 3살짜리 아이들도 컴퓨터 전문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모두가 농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기술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분 하나 키우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게 정말 쉽고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저희 이사님 딸이거든요. 3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직접 키운 바질이에요. 이걸 직접 키우고 또 자기가 키운 거니까 맛있게 먹고 그러면 이 친구는 농부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쉽게 키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도 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기술 뭐 이런 건 뭐 다 어렵지만 어려운 건 저희가 하면 되는 거고 저희의 고객들은 쉽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농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나 다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농업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미디어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디어의 정의를 가만히 뜯어서 보면 어떤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미디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화분이나 저희가 만드는 농장은 농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해요. 스튜디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농부는 옛날처럼 힘들게 밭에서 땡볕에서 일하는 농부가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작물들, 신선한 작물들,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다양한 작물들을 개발을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생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즐겨 먹는 먹거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좋은 새로운 콘텐츠들을 발견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문익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 아까 그 역사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조상님 중에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문익점 선생님이 있죠. 근데 이분이 주로 이제 목화씨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만 보통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목화씨를 힘들게 갖고 와서 못 키우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도를 잘 해서 잘 키워냈기 때문에 또 선조분들이 따뜻한 이제 목화씨로 만든 그 솜털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 새롭게 발견한 작물들을 이제 새롭게 저희가 키우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좀 고객사와 이 식재료를 원하는 고객과 이 우리의 먹거리를 재배를 하는 농부들이 많이 이제 좀 단절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일들 이제는 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굉장히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저렴한 스마트팜을 만들고 또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새롭고 다양한 작물들 그리고 고소득이 되는 작물들을 생산을 해서 굉장히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어떤 개념 자체도 서비스와 같은 농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IT 관련해서는 가장 쉽게는 옛날에는 내가 노래 들으려면 CD를 사서 들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가격은 사실 이 CD를 만드는 그 산업의 밸류체인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어요. 한 달에 얼마 내면 무한대로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듣는 그게 이제 서비스화된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도 농업 자체도
저희가 그냥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공급해주는 프로세스로 가는 거고요. 이마저도 뭐 추후에는 그냥 월에 얼마를 내면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월 정기 그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올 여름처럼 폭염이 오거나 아니면 겨울에 춥거나 상관없이 균일한 가격으로 저희는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일하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균일한 가격으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식재료랑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이제 농장 자체도 또 개념이 다른 건 저희 지금까지의 농장을 짓는 일은 건축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농장을 짓는 거였는데 저희는 농장을 마치 프로덕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그냥 저희가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간에 이제 서울의 행촌동에 이런 마을 텃밭을 만드는 이런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개인이 집안에서 이런 식물들을 키울 수 있게 모듈화된 이런 수경재배 키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 안에다가 농장을 만들었고, 컨테이너 하나에서 대략 4주에 한 300kg 정도의 작물을 생산을 하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LED부터 뭐 IoT 기반 센서들, 데이터 플랫폼, 재배 모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제 직접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면서 코스트를 완전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국내 뭐 다른 이런 기존의 회사들 대비 절반, 뭐 해외 대비 한 4분의 1 정도까지 낮췄고, 전혀 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쓰지 않고 굉장히 좀 안전하게 저희가 키워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저희 농장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사람이 하나씩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재배되는 모든 환경 데이터들은 전부 다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재배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마치 레시피처럼 다 가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의 그 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 시스템 속에서 마치 저희가 핸드폰에서 앱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다운받아서 즐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하는 작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냥 다운을 받으면 농장이 그렇게 세팅돼서 키워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커스텀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내가 먹는 채소들은. 그래서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소들을 원래 드시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 데쳐 드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분들도 이제 드실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채소들을 재배하는 것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농장들을 저희가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물의 수확 무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높이는 이런 재배법들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해외의 이런 작물들을 저희가 재배에 성공을 해서 이런 레스토랑이나 이제 유명 셰프님들 식당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향후에는 오히려 이제 해외의 기후 자체를 저희가 아예 동기화해서 저희 농장 안에 구현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좀 성공한 타이 바질이라는 작물의 재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의 농장을 점차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까지 계속 확장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꿈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저희의 기술과 제품들,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다 농부가 될 수 있고, 이게 화성에서도 가능한 그런 농장을 만드는 걸 저희의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기술과 또 인문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최 측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2018 테크 플러스 다음은 서울 용산에서 열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